1억만 모으면 그 이후에는 돈이 미친 듯이 굴러갑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1억을 만들면 10억은 쉽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1억 모아도 10억은 개뿔,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 덕에 10억을 만드실 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선은 1억을 만들면 그 다음은 미친 듯이 돈이 굴러간다, 1억 만드는 것보다 10억 만드는 게 쉽다 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같은 1%여도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2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를 벌게 되죠? 맞습니다. 20만 원을 벌게 되죠. 근데 내가 만약 1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1% 수익만 나도 얼마인가요? 1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근데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투자를 했다면 퍼센테이지는 같을 거잖아요. 그럼 3%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3만 원 버는 거고, 1억을 가지고 있으면 3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어때요? 자본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똑같이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 훨씬 더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돈은 자기들끼리 뭉쳐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이런 원리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 수입을 얻기가 더 용이하다. 그러니까 1억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10억을 만드는 건 쉽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지금 이런저런 반발이 막 올라오실 텐데요.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1억만 만들면 그 뒤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근거, 바로 스노우볼 효과, 즉 복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요, 내가 번 이자가 다음 달에 또 이자를 낳는 구조예요. 100만 원을 넣어서 10% 수익이 나면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다음해에는 110만 원에 대해 10%가 붙어요. 121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해에는 121만 원에 또 10%가 붙고, 이게 반복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어때요?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돈이 붙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진짜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연 8%로 굴러가는 계좌에 100만 원을 그냥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을 그냥 놔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년 뒤엔 108만 원이 됩니다. 1년 동안 8만 원 번 거죠? 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5년 뒤에는 147만 원. 아직 아무 감흥도 없죠. 근데 9년 뒤에는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금의 2배가 되었죠. 20년 뒤에는 466만 원. 어떤가요? 4.7배 증가했습니다. 30년 뒤에는 1006만 원. 10배가 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0년 굴렸는데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알아서 일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복리의 진짜 얼굴이에요. 앞부분은 어때요?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선 어때요? 진짜 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에게 1000만 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원금이 100만 원일 때 얘기입니다. 원금이 커지면 벌어들이는 금액도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산의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 복리의 힘을 아주 잘 나타내는 한 줄 명언인 거죠. 자, 여기까지의 주장과 근거들로 1억을 만들면 10억은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경제 유튜브 여기저기 보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투자 공부를 안 했을 때는 1억만 모으면 진짜 10억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죠. 그래서 반대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1억 모았는데 지금 5천만 원 돼 있거든? 복리 수익률이 매년 10%가 어떻게 나와? 이게 말이 돼? 자,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복리 계산, 거기에는 큰 전제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매년 꾸준히 플러스 수익이 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거죠. 현실에서 매년 10%씩 꾸준히, 그리고 무조건 수익을 내는 투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만약 이게 있다고 한다면 예적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 똥멍청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무조건 증가하는 투자 있을 리가 없죠. 그럼 1억을 벌면 10억은 쉽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겠네요? 사실은요, 두 가지 주장에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1억을 벌면 10억을 버는 건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상황과 1억 모으면 뭐해, 이걸로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상황,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핵심은요, 1억을 모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A 유형,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예적금으로만 1억을 만든 사람. B 유형,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경험하면서 1억을 만든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A 유형은 쉽게 말해 저축과 절약으로 모으신 거죠. 대단한 분이에요. 저축과 절약으로 1억 모으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1억을 들고 투자 시장에 처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이너스 10%가 뜨면 어떤 기분인지, 내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증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1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뭘 하냐면 주변에서 지금이 기회라더라 하는 말에 한 번에 쑥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공포의 최저점에서 팔아요.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스토리. 대부분 이런 패턴입니다. 말만 들으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그냥 두고 보나? 근데 이건 감정을 빼놓고 봐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면 뉴스나 이제 신문이나 SNS나 유튜브나 그냥 여기저기서 떠벌리거든요. 지금 이거 20%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또 10% 상승했습니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지금 안 들어가면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부자 될 때 나 혼자 손가락 빠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어가고 처음 5% 이런 식으로 상승장을 경험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눈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락은 어떻게 올까요? 하락은 진짜 순식간에 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떠한 투자 경험도 없이 1억을 모았다? 이런 사람에게는 1억을 모으던 2억을 모으던 자본금이 많아지니까 마음은 편해지더라도 눈덩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는 투자 경험 없이 1억 모으잖아요? 그러면 아예 투자를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떻게 모은 건데? 주식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 못 봤어? 평생 저축과 절약만 하는 경우, 이 또한 스노우볼을 누릴 수 없죠. 반면에 B 유형을 볼까요? 이 사람도 당연히 돈을 절약하고 저축을 하죠. 그러나 소액 투자를 병행하면서 1억을 만들었어요. 0원에서부터 1억 만들기, 저축, 절약, 그리고 소액 투자. 이러면 사실은 그냥 저축해서 1억 만든 사람하고 1억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에서의 차이가 정말 크죠. 이 사람은 이미 시장의 롤러코스터를 타봤습니다. 마이너스 20%도 겪어봤고 회복도 겪어봤어요. 그래서 1억이 됐을 때 시장이 흔들려도 아, 이런 적이 있었지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1억이 되면서 복리 효과가 슬슬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예시처럼 3% 수익만 나도 300만원, 10% 나면 1000만원. 이전에는 겨우 몇만원 하던 게 이 시점부터는 진짜 돈을 버네?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적금으로 모은 1억이랑 투자하면서 모은 1억은 같은 1억이 아닙니다. 한쪽은 1억인데 경험이 빵이고 한쪽도 1억인데 경험이 같이 쌓여 있거든요. 10억으로 가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런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모으라고? 근데 투자는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하냐? 당연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마이너스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어요. 혹시 이걸 처음 들어본 사람, 아니면 들어는 봤는데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 채널 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경제와 투자, 정확히 말하면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S&P 500, 2000년에 IT 버블 터져서 마이너스 49% 빠졌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7% 빠졌어요. 아, 이거 오타났네요. 서로 숫자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 코로나 때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4%. 이때 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S&P 500의 192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0%예요.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수익률은 한 8% 정도 됩니다. 폭락을 전부 포함하고도 연평균 8%. 왜냐하면 빠져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을 하고 그냥 회복을 넘어서 쭉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락장에서 팔지 않은 사람만 이 10%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코스피 지수가 2000대 정도였어요. 그때 코스피가 3000 간다 했으면 주변에서 엄청 웃었거든요. 에이, 무슨 코스피가 3000을 가. 지금 코스피 지수 몇이에요? 지금 5000 넘었죠? 코스피가 5000 넘었을 때 여기서 진짜 크게 돈 번 사람이 누구냐면 코스피가 3000선에서 머물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 몇 년 동안 꾸준히 사 모은 사람이에요.
코스피 5,000 찍었다는 뉴스 보고 나도 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사람?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 할 겁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틀 전에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24% 찍었거든요. 이 시장의 등락을 경험해보고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날이 미치게 신나는 날입니다. 줍줍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열심히 돈 모아서 처음 삼성전자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패닉인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1억 만들면 10억은 쉽다? 사실 이거는 진짜로 물리적으로 쉽다라는 느낌보다는 투자 심리와 투자 경험치, 투자 마인드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장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는 어려운데 마인드가 쉬워진다는 거는 정신승리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수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튜의 투자 시뮬레이션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연평균 8% 수익률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평균 8%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분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S&P 500이 지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0%였어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8%.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30% 찍는 연도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급상승해가지고 평균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S&P 500에 지금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1년 차에 원금이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투자했을 테니까 여기에 8% 수익이 나면 1,245만 원입니다. 자, 혹시 1,200만 원에다가 8% 곱하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이 1,200만 원 중에 1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이 있고 12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이 있겠죠. 1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은 8% 수익률을 갖겠지만 12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은 8%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졌을 때 한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1년 차에 어때요? 내가 1,200만 원을 투자했어. 1년에. 근데 얼마가 되어 있어요? 1,24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수익금이 45만 원이라는 거죠. 수익률은 3.7%. 자, 별로 감흥 없죠? 그 다음 연도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7년 차에 어때요? 원금은 8,400만 원이에요. 근데 자산은 어때요? 이제 1억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수익금이 어때요? 자, 8,400만 원 넣었는데 2,800만 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 33%. 엄청나죠? 수익률 33% 진짜 엄청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억을 모으는 동안 얼마나 걸렸어요? 7% 걸렸죠. 근데 그 다음 2억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1년, 2년, 3년, 4년. 4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때 원금은 얼마? 내가 넣은 돈은 1억 3천만 원인데 내 자산은 2억이 되어 있죠. 수익률 몇 퍼센트? 거의 60%에 임박합니다. 자, 어때요? 1억을 만드는 데까지는 7년, 그 다음 2억을 만드는 데까지는 4년에서 5년. 점점 짧아지죠? 3억. 자, 5억 어때요? 자, 10억 어떻죠? 26년이면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억 만드는 거는 7년, 그 뒤에 10억을 만드는 데까지는 19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1억만 만들면 10억 만드는 거는 쉽다, 1억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숫자, 물리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마인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첫 7년은 숫자 오르는 게 크게 안 보이잖아요, 마인드적으로. 근데 그 다음 불어나는 숫자들을 보면은 이제 지켜볼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 마인드에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내 돈이 불어나는 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반에 돈이 붙는 이 숫자, 어때요? 이 수익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붙는 숫자가 나중 갈수록 훨씬 커지죠. 이런 측면에서 물리적으로도 마인드적으로도 1억만 모아라. 그러면 그 뒤에는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 물리적으로도 1억 만들면 돈이 미친 듯이 벌려서 10억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돈이 붙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장기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계속 쌓아두는 것 말고도 돈을 더 빨리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관 개수를 파악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1억이라는 돈을 꼭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적인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소액 투자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표에서 보여드린 수학 계산, 돈이 돈을 벌어와서 10억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려면요, 건강한 투자 마인드가 바로 잡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은 아마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말일 텐데요. 부자의 그릇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결국 다 새어 나간다는 겁니다. 로또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다루는 심리가 안 되어 있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왕창 벌고 싶다면 지금 저축과 소액 투자를 병행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투자 심리를 단련시켜야 돼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저는 사실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공부해서 그치지 않고 공부한 것을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기록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저점 매수 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자가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경제, 투자 이야기를 초보자 눈높이에서 한입 크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